마늘은 우선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마늘을 바로 먹게 되면 알리나아제가 유산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늘엔 없었던 새로운 성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분에 따라서 각각의 효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혈관 문제 해결, 신장 보호 효과, 또 치매 예방이나 항암 효과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주식회사 우반 대표이자 이은성 약사의 라키아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성 약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늘을 양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관 문제 해결, 신장 보호 효과, 또 치매 예방이나 주름살 예방, 또 콜레스테롤과 당뇨, 항암 효과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늘은 우선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요새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처럼 많은 호흡기 질환이 있었죠. 그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유장관 계통의 장염이라든지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없애주고 콜레스테롤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므로 혈관이 건강해지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 유기게르마늄 그리고 각종 황화합물들이 항암작용을 가져요.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버려왔던 보라색 마늘 껍질 있죠. 거기에서 항암 효과가 밝혀지면서 껍질을 버리지 말고 잘 모아서 씻어서 말려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시면 좋은 항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국산 마늘이 많았는데요. 요새는 가격에 밀려서인지 수입 마늘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 마늘은 잘 까지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향이 굉장히 약합니다. 신토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음식들이 좋은 것입니다. 국내 재배 마늘도 육종 마늘이라고 하는 한지역 마늘과 남도 마늘이나 대서 마늘로 대표되는 난지역 마늘이 있습니다. 남도 마늘은 중국에서, 그리고 대서 마늘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종자예요. 한국식품개발원 신동빈 박사님의 2002년 연구에 따르면 위암세포에다가 서산 한지역 마늘과 난지역 마늘, 또 중국산 수입 마늘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어요. 요 세포에다가 그 마늘 추출물을 주입한 결과 한지역 마늘은 위암세포의 81%, 난지역은 75%, 그리고 중국산은 13%의 암세포 사멸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산 마늘은 수입 마늘에 비해서 56배나 항암 성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향도 좋고 효능도 뛰어난 우리 국산 마늘을 먹어야 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물이 썰었을 때 또는 저온 가열했을 때 또는 삶았을 때 원래 마늘엔 없었던 새로운 성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분에 따라서 각각의 효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효능을 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 좋겠죠. 생마늘에는 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린은 매우 안정된 성분이에요. 그런데 마늘을 슬라이스하거나 으깨게 되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알린이 만나게 되면서 알리신이라고 하는 마늘의 방어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의 맵고 아린 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알리신은 불안정해서요, 빠르게 다른 황화합물로 변하게 됩니다.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서 감기 바이러스나 각종 식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염증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39건의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 마늘 추출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과 위약군을 비교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이 6 내지 9% 낮아지는 효과와 수축기 혈압은 8, 또 확장기 혈압은 5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마늘 알리신 성분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압까지 다 조절을 해줌으로 인해서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통마늘을 바로 먹게 되면 알리나아제가 유산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통마늘을 씹어 먹었을 때 씹어서 잠깐 동안에 생성되는 알리신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마늘을 으깨거나 썰어 두었다가 5분 정도 방치를 해두면은 알리신이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썰어둔 지 10 내지 15분 차에 가장 높은 생성률을 보이고요. 15분이 지나면 휘발성인 황화 알릴 등으로 변하여서 날아가게 됩니다.
알리나제는 열에 의해서도 파괴가 되는데 통마늘을 그대로 넣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알리나제가 금방 불활성화 돼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으깨거나 빻아 두었다가 방치 후에 요리를 하게 되면은 이미 생성된 알리신이 많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많은 양의 알리신이 남아있게 됩니다. 회를 먹을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식중독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늘을 슬라이스해서 회하고 같이 먹는데요. 마늘은 너무 일찌감치 썰어두게 되면은 표면이 말라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기 5분 전에 썰어가지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산성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우리 체액이 산성이 되게 되면은 뼈에서 칼슘을 자꾸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쏙쏙 뽑아내게 됩니다. 결석도 생기게 되고 또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기도 하는데요. 마늘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당뇨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같은 것도 잡아주게 되므로 육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마늘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고요. 양파도 같이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또 주의사항은 알리신은 굉장히 맵고 아린 맛이 나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으로 먹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므로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나 우유 같은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이 단백질 분자가 알리신의 매운맛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다지 위장장애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 등에 마늘을 갈아서 같이 섞게 되면은 마늘 요거트가 되는데 의외로 속도 쓰리지 않고 맛도 괜찮습니다. 제 채널 영상 중에서 100만 조회수를 넘게 기록한 영상 중 하나가 마늘과 신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늘은 신장에 이롭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로운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는 마늘의 알리신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고 감염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요. 신염 같은 것도 예방해주고 세균들이 내뿜는 나쁜 독소들을 줄여주니까 신장이 부담이 훨씬 적게 되죠. 둘째는 마늘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잡아주고 혈액을 걸쭉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신장이 살아나니까 그 방면에 이점도 있습니다. 셋째는 만성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인데요. 마늘의 숙성이나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런 성분이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를 개선시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니 신장 보호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이는 만성콩팥병이 이미 많이 진행되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중에서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입맛에 안 맞아서 몹시 괴로워하시거든요. 이때 염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맛이 마늘과 같은 향신료들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저염식을 하실 때 식초의 신맛이나 마늘을 이용해서 소금의 맛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식초나 간장 등에 담가서 숙성을 시키게 되면은 SR1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생성이 됩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을 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의 원인의 제1위가 당뇨병이거든요. 그런데 당뇨가 개선이 되고 항염이나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신장 보호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이나 렌조피렌 등을 억제를 하여서 항암 효과도 가져요. 신장 보호를 위해서 마늘을 먹고자 하는 분들 중에 만성 콩팥병 4기 말에서 5기에 이르는 분들은 칼륨과 인을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게 되잖아요. 마늘에 칼륨과 인의 수치가 높은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생마늘 100g당 칼륨이 531mg, 또 인은 156mg입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100g이나 먹는 사람은 없겠죠. 잘해야 몇 쪽인데 그 정도 가지고 칼륨과 인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초에 담가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담가서 장아찌를 담그게 되면은 100g당 인이 29mg, 칼륨은 69mg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간장 때문에 나트륨은 1127mg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염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장아찌를 담그실 때에 간장이나 소금의 양은 대폭 줄이셔야 됩니다. 간장이나 소금을 넣지 않고 식초와 매실, 액을 이용해서 장아찌를 담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다가 그 만드는 방법은 소개를 해두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티아민이 많이 들어있는 봄나물이나 보리순 그리고 버섯 같은 것이 궁합이 좋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도 티아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즐겨 먹는 삼겹살은 별로 안 들어있고요. 뒷다리살이나 안심이나 등심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꼭 마늘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티아민은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는데 필수 영양소거든요. 그런데 티아민은 수용성이라서 흡수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열에 의해서 잘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늘의 알리신이 티아민과 만나서 알리티아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10배 내지 20배까지 확 올라가게 되고요. 티아민 분해 효소에 의해서 티아민이 분해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효율이 아주 좋아져요. 알리티아민을 생체 이용률을 높여서 개량시킨 것이 바로 푸르설 티아민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에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영양제를 먹었을 때 마늘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치매일 텐데요. 마늘에도 치매를 예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아오엔이라는 성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조엔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스페인어로 마늘이라는 뜻의 아오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아오엔이 원래는 맞습니다. 알리신은 수용성이고 맵고 아린 맛을 내는 데 비해서 이 알리신을 25도씨에서 100도로 가열했을 때 기름에 녹아나오는 성분이 아오엔입니다. 아오엔은 지용성이고 맵고 아린 맛이 없고 45도에서 85도씨 정도에서 가장 최적으로 생성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요. 아세틸콜린 에스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 아세틸콜린이 분해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세틸콜린도 줄어들고 뇌 신경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거나 타우 단백질의 응집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전달 효율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동작도 느려지고 이렇게 경도 인지장애에서 시작되어서 치매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오엔은 콜린 에스타라제를 억제하여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늘리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기억력을 개선시켜줍니다. 또한 혈관 문제로 인해서 뇌졸중이 오기가 쉬운데요. 뇌졸중이 걸리면 치매로까지 발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뇌졸중도 예방할 수가 있고 기억력도 개선을 해주므로 치매 예방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오에는 주름 개선, 아토피, 여드름, 피부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먹어도 효과, 발라도 효과인데요. 피부에 바르면 마늘 냄새가 나거나 맵지 않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오엔으로 전환이 잘 되었다면 전혀 맵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주름에 발라보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오엔은 화장품 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오엔을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저만의 방법이에요. 알리신이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신이 최대한 많이 들어있는 마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국내 개량 품종 중에서 홍산 마늘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타 마늘에 비해서 무려 알리신이 45%나 높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드는 방법은 홍산 마늘을 잘 씻어가지고 물기를 다 빼놓은 다음에 얇게 슬라이스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분 정도 방치를 한 후에 그렇게 하면 알리신이 가장 많이 생성이 됐겠죠? 그 상태에서 유리 그릇에다가 마늘을 넣고 올리브유를 마늘이 잠길 정도로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랩을 씌워가지고 보온 밥통에다가 넣고 한 20분 정도를 방치를 합니다. 그렇게 넣어두었다가 마늘에서 맵고 아린 맛이 없어지면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늘은 건져내고 기름만 유리통에 담아서 밀봉하여서 냉장 보관 시에 최대 1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고체로 굳게 돼요. 그래서 유리병 같은 좁은 병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글라스락 같은 숟가락으로 뜰 수 있는 유리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밀봉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을 때 이렇게 한 숟갈씩 떠가지고 상온에서 녹여서 먹으면 됩니다. 섭취량은 하루 한 스푼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아요. 주의사항은 마늘 기름을 밀봉할
사용하여서 실온 보관을 하게 될 경우에 보툴리누스 식중독균이 번식할 조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온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시고 만들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두지 마시고 최대 일주일 정도 먹을 분량만 만들어 놓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마늘을 섭취 후에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호흡곤란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면 바로 중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혈관에는 좋지만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 약물을 드시는 분이나 아니면 아스피린 같은 혈전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지혈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마늘을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은 황화합물이 많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에 세균이 증식하는 시보 증세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늘을 드셨을 때 가스 때문에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늘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만하고 열이 많은 분은 마늘이 열이 많기 때문에 역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찌거나 삶은 마늘을 한두 쪽씩 드시는 것이 좋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 200mg과 함께 익힌 마늘을 한두 쪽씩을 매일 드시게 된다면 혈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병 환자라면 마늘 초절임을 한두 쪽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마늘이 좋다고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한두 쪽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먹는 경우에는 한두 쪽 이상을 드시는 것은 과유불급이라 한두 쪽씩만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늘을 장복하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름철이 아닌데도 너무 덥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간에 열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눈이 충혈이 되면서 눈에서 막 열이 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쓰리시는 분도 역시 중단하셔야겠죠. 마늘은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고요.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잘 드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 측면이라든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국산 마늘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